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관련하여 가지고 잘못 알려진 상식 7가지를 바로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포타필터에 달려있는 스파우트 한쪽에서 커피가 먼저 떨어지면은 채널링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커피를 배울 때 이 스파우트에서 커피가 한쪽 먼저 추출되면은 이제 탬핑을 잘못해가지고 채널링이 발생한 거다라고 배우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타필터 수평을 최대한 일자로 맞춘 다음에 최대한 오른쪽에서 한번 물을 부어 볼게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한번 뿌려보면은 양쪽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도 스파우트를 통해 가지고 채널링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는 증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끔 추출을 한번 해보면요, 분명히 스파우트의 한쪽에 커피가 먼저 추출되는 현상이 덜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WDT도 한번 돌리고요. 자, 사실상 지금 현재 채널링이 날 확률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요, 분명히 채널링이 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스파우트에서 커피가 먼저 추출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타필터의 린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포타필터를 한번 린싱하고 나면요, 내부가 깨끗해지는데요. 이 스파우트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고 계속 샷을 뽑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스파우트 내부에 커피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커피 가루가 우측에 소량 달라붙었다 그러면요, 이 커피가 추출되다가 우측에 이제 벽이 있으니까 저항을 받아가지고 좌측이 먼저 추출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측이 추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에스프레소가 조금 더 과감하게 흘러나오다 보면은 이 커피 가루가 씻겨가지고 반대쪽도 추출이 되는데요. 이게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엄청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를 추출할 때는 투샷을 사용하잖아요. 한쪽이 먼저 추출되고 한쪽이 조금 늦게 추출됐다고 해도 얘네들이 결국 투샷이 다 합쳐지면은 결국에는 같은 맛이거든요. 그런데 에스프레소 바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조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에스프레소가 한쪽이 먼저 추출되고 나머지 한쪽이 조금 더 늦게 들어가면은 실제 총량이 다르고 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린싱을 조금 자주자주 하는 거고요. 근데 린싱을 자주자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머신의 수평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랜덤입니다. 스파우트의 린싱이 잘 되고 머신의 수평이 잘 맞는다고 해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쪽이 먼저 추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채널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메리카노 하단부에 있는 커피 찌꺼기는 음료를 위생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된 오해인데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비우고 여기 하단부를 보니까요, 이게 영상에는 잘 담기지가 않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커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저는요, 커피를 추출함에 있어 가지고 이 커피 찌꺼기가 이 음료 속에 들어갈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커피 입자의 가루가요, 이 바스켓의 입자보다 얇은 입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분쇄한 다음에요, 상단부를 잘 막고 이렇게 슉슉 흔들어 보면요, 이렇게 커피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가루들의 일부가
이제 아메리카노 속에 또는 라떼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IMS 바스켓을 사용해서 분쇄도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굵게 사용하면은 지금 같은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루가 완벽하게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요 원두 알맹이 하나 그냥 씹어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량의 원두 커피 찌꺼기는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커피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이유가 이제 커피 퍽이 부풀기 때문에 그 부푸는 공간만큼 여유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9바라는 압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중간에 커피 퍽이 부푸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이 사용하는 9바라고 하는 힘이요,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이 강한 9바의 압력으로 커피 퍽을 누르다 보니까 추출하는 중간에 부푸는 일은 없고요. 대신에 추출이 끝나고 압력이 빠지면서 커피 퍽이 빵 하고 부풀어 오르기는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추출 후에 커피 퍽의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채널링의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맞는 내용도 아니다 보니까 세모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커피퍽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부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채널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그 중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이 처음에 만나고 추출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추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압력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커피퍽이 한번 부풀어 오릅니다. 얘가 한번 부푼다는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추출은 완벽하게 잘 됐는데 얘가 부풀었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과정에 구멍 같은 게 하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추출이 잘 됐는데 구멍이 생겼으니까 얘 채널링이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널링을 진짜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제 추출하는 중간에 바텀 리스를 보고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커피에 관한 오해는요, 이 템핑의 강도가 커피 맛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템핑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이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템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템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제가 이렇게 강하게 템핑한 거랑 두 번째로 아주 약하게 템핑한 거랑 에스프레소를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해 보잖아요. 사실 추출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이제 템핑의 강도를 강하게 하나 약하게 하나 둘 다 추출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커피 맛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약하게 템핑한 것과 강하게 템핑한 것의 커피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템핑을 약하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템핑 약하게 해도 분명히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커피에 대한 오해 여섯 번째는 이것도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했을 때 받은 바스켓은 이제 18g짜리 바스켓이 아니라 대부분 14g짜리 바스켓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면은 처음에 제공하는 14g짜리 바스켓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순정 18g짜리 바스켓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나란히 놓고 보면요, 모양새가 굉장히 다르죠. 이 14g짜리 바스켓은 이 중간에 한번 꺾이고요. 그냥 순정 18g짜리 바스켓은 일자로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 제공받았을 때 18g의 원두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머신 처음 구매했을 때 받은 이 바스켓이 이제 18g짜리 바스켓인 줄 알고 여기에 커피를 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제 얘는 실제로 14g짜리 바스켓이고
보통 한 16g 정도의 원두를 정량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IMS나 VST 바스켓을 기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순정 바스켓이랑 커피 맛의 차이가 또 난다고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들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로스팅에 대한 오해인데요. 우리가 주문한 원두의 용량을 실제로 체크를 해봤는데 원두량이 조금 적게 담겨 있어요. 이거 뒤에서 조금 장난질 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g의 원두를 생산한다라고 가정하면요, 이제 생두는 한 1.2kg 정도를 투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200g의 생두는 어디 갔냐? 그게 다 수분이거든요. 물론 체프라고 하는 찌꺼기를 통해 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완성된 원두를 포장해 가지고 실링을 해도요, 이게 배송하는 과정에 수분이 조금씩 더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터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000g을 담아줬는데 왜 양이 부족하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원두를 계량할 때 1005g이나 1008g 이렇게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드리고, 그래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배송을 받았을 때 이제 거의 1000g에 가까운 양이 딱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커피에 관한 오해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쾌빠!